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이었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죠.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였는데 200여 개의 글을 게시했고 또 수도권의 오프라인 도박장에 방문 후기도 남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 후보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 입장 발표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이 후보가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논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사실은 아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자세한 코멘트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중에 있는 코멘트 중에 하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바로 사과를 한 것 같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김건희 씨의 부주의한 이력서 기재와는 차원이 다른 현재 진행형 범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 문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의 일,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발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네요.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놨습니다. 자식 다 큰 성인이잖아요. 29살이라고 나오던데요. 장남 나이가. 다 큰 성인,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했고, 그리고, 치료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조사도 받게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빠른 조사 또는 결말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 특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캠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좀 대비되는 반응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한 거 아니겠느냐.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즉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이런 것들이 사과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로남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이재명 후보의 오늘 사과에 담긴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발빠른 사과. 글쎄요, 기본적으로 수신제가가 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을 선택해야 되는 국민이 참 불행한 거죠. 자, 양 후보 다 모두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신제가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선 후보의 자질, 검증, 이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굳이 좀 나눠서 경중을 좀 따져보자면 우선은 허위 경력보다는 아무래도 불법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파급력 있게 들리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보다는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교차하는 지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네.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사실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좀 이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좀 전에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불거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만 아들을 심지어 처벌까지도 염두에 두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놓고 볼 때 이재명 후보의 권력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각 선대위가 양 당의 선대위가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의 측면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의 순발력이 좀 돋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응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공통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그 부인이나 그 후보께서 공식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제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공식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말을 아끼다가 김건희 씨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과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오후에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이렇게 묻죠. 별도의 공식 사과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연합뉴스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요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는 사과의 공식과 비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과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해석을 해 주시죠. 뭐 사과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사과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깔끔한 사과를 희망하고 원하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건 여의도식 언어고 정치, 기획된 공세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 다만 참모들은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고 느낄 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과든지 정치인에게 있어서 사과를 할 때는 거두절미하고 사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런데 이걸 뜨뜻미지근하게 예정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의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좀 답답해지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기획공세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대선판에서 뭐 기획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식 사과를 할 거냐라고 물으면 예스라고 하면 되죠. 공식이 어디 있고 비공식이 어디 있냐?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국민이 원한다. 기자가 그럼 그걸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 지금 정의당 후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발언이 정의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004년의 일이든 2007년의 일이든 사실 과거지사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와 그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거기에는 공소시효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 준리 의혹도 있었고 개사과 논란도 있었고 예. 허위 경력 이력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다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는 통제 불가의 상황인가? 만약 그랬다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기획공세라고 하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한 걸로 볼 때 이 공세에 대해서 나름 기획 대응을 한 거로 봅니다. 하지만 실패한 걸로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황당하기 그지없죠. 내부 논의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논의는 잘못됐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행동 방향과 어떤 메시지에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 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사조직 혹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논의해서 진행된 사안이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시중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이 먼저 후보를 교체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이 지금 대선에 정말 선출할 수 있을 만한 믿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 만한 후보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대원 평론가의 해석에 좀 무게가 또 실리는 측면이 이런 대응은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평론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은 점점 더 몸집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요. 김건희 씨가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자신의 경력을 기재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그 전시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경력이 또 부풀려졌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대학교에 이제 채용을 위해 지원할 때 제출했던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그 이력 부풀리기가 이제 또 나왔다라는 이제 좀 의혹 제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도 지탄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력서에다가 거짓말 쓰는 사람 당연히 지탄받아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씨의 이력서의 거짓말 논란, 그다음에 수상 경력 거짓말 논란,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느냐? 과거에 동양대 표창장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 조국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야 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문에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조국에게 들이댔던 잣대는 맞고 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부주의한 것과 관행이었다라고 넘어가면 부분적이었다.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왜 나왔냐? 본인이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과 정의의 잣대는 가족은 제외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이게 후보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 말처럼 우리가 영부인 뽑는 선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사과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더 부풀어난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이거 뭐 대선 선거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공식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면 국민이나 지지층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거라고 봐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뭐 대통령 뽑는 거는 맞지만 영부인 뽑는 선거냐고 이렇게 묻고 있고 사실은 근데 세간의 상식은 조금 다릅니다. 관련 여론조사 함께 보시면서 얘기해 보시죠. 후보와 배우자 그리고 관련자의 과거 사생활 및 발언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요. 매우 필요하다 30%, 다소 필요하다 44.3%, 별로 필요 없다 18.5%, 전혀 필요하지 않다 4.4%.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다수 70%가 넘는 여론은 검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조사했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의뢰는 또 쿠키뉴스였고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은 다수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아니다는 좀 여론은 좀 갈리긴 하겠죠. 뭐 이론적으로 보거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과 좀 공적인 영역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조동현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교수에 대한 논란도 그렇고 좀 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지금 김건희 씨의 뭐 줄리 논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또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공적 영역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또 국가의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연예인의 과거 학창 시절에 소위 말하면 왕따나 학교 폭력 뭐 이런 것까지 다 소환돼서 소위 말하면 검증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또 부모의 빚을 갖다가 빚이 있었는 것까지 비투까지 벌어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사생활이라고 해서 검증을 비껴갈 수 있을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에서는 이 사생활 문제가 결국은 다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도덕군자 같이 사는 사람이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얼마나 솔직하고 또 진정성 있게 얘기하느냐.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이게 저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네. 후보 관련 이슈들을 잘 관리하고 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가 대선 국면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주목할 지표가 있는데요. 연관 검색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이버 연관 검색량인데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2위가 이재명 지지율, 3, 4위 이재명 소년원, 안동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제기하고 있고 몸집을 점점 키우는 이슈고, 쭉쭉 내려가면 뭐 관련주, 대장동, 형수욕,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연관 검색어예요. 윤석열 후보도 좀 보죠. 뭐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2위고요. 김건희 씨, 그리고 논란의 단어죠. 줄리, 장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본부장들, 그런 검색어량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공통된 건 있네요. 온갖 연관 검색어에 긍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어들을 아무래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검색 순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벌이는 이른바 대선 싸움도 진흙탕 싸움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선한 경쟁이 먹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쁜 후보인가?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낙인을 찍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프레임을 씌울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선대위가 민주당 선대위든 국민의힘 선대위든 리스크 대응팀들이 있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도 하고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도래하면 대응이 아니라 공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진흙탕 싸움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선거에서든 단일 사안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3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게 통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8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불거지는 정말 특별한 대선 이슈는 정말 투표 당일까지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당의 뭐 이를테면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자꾸 줄면서 검증을 통해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누가 더 비양질이냐, 이런 구도로 바뀌는 것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데 정권 교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꼭지점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난망한 일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논의를 해봄직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 의혹들이 있으니까 후보 교체를 하자는 여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그런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후보 교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는 정당에 사람들은 더 마음이 끌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기존 정치사에서 하지 않았던 일, 새로운 도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좀 더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